고작 2주. 그 짧은 기간 동안 여자 3명, 숙박업소 5번, 유흥업소 2번. 여보, 눈이 너무 가려워. 어느 날 찾아온 남편의 눈 가려움증. 함께 간 안과에서 발견된 성병 기생충 사면발이. 내 음모서도 발견됐습니다. 결과에 남편은 오히려 나를 의심하고 핍박하는데, 하지만 결정적 증거로 모든 상황이 뒤집히게 됩니다. 7년의 외도 그리고 새로운 시작. 한 여성의 반전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이수진입니다. 올해 45입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됐습니다. 남편은 박민수, 신셀입니다.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2학년 18입니다. 강서구 마곡에 살고 있습니다. 30평 아파트입니다. 남편은 중견 무역회사에 다닙니다. 부장직이고 연봉은 9천만 원 정도입니다. 저는 전업주부입니다. 결혼 후 직장을 그만뒀지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5년 전부터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출장이 잦아졌지요. 여보, 이번 주 목요일부터 출장이야. 또요? 응, 거래처가 중국이라. 한 달에 2, 3회씩 출장을 갔습니다. 야근도 늘었습니다. 오늘 야근이야. 늦을 것 같아. 알았어요. 밤 11시, 12시에 들어오기 일쑤였지요. 주말에도 자주 나갔습니다. 여보, 오늘 골프 가야 해. 또요? 거래처 접대야. 어쩔 수 없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작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옷차림에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 넥타이 어때? 좋은데요? 새로 산 거야. 향수도 뿌리기 시작했지요. 핸드폰을 항상 들고 다녔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요. 자기 전에도요. 여보, 핸드폰 좀 봐도 돼? 왜? 아들한테 전화해야 해서. 내 핸드폰 쓰지 말고 당신 거 써.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이상하네. 하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스킨십이 줄었지요. 예전에는 주 2, 3회 정도 있었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두 번이었습니다. 여보, 미안, 피곤해. 거절이 잦았습니다. 대화도 줄었습니다. 오늘 회사 어땠어? 그냥. 뭐 특별한 일 없었어? 없어. 퉁명스러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3개월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눈을 자주 비비기 시작했지요. 여보, 눈 왜 그래요? 가려워. 약국에서 안약 사올까? 응, 그래. 안약을 넣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계속 눈을 비볐지요. 여보, 자꾸 비비면 안 좋아요. 모래 들어간 것 같아. 이물감이. 2주가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 그래, 안과 가보세요. 어느 토요일 오전.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같이 안과 가자. 제가요? 응, 운전도 해야 하고. 검사하면 눈 못 뜨잖아. 알겠어요. 함께 근처 안과에 갔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갔지요. 저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남편의 눈을 검사했습니다. 색극등으로 자세히 보더니 의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지?
확대해서 봤습니다. 환자분 눈꺼풀에 기생충이 있습니다. 기생충이요? 남편이 놀랐습니다. 네, 사면발이라는 기생충입니다. 사면발이요? 네. 보통 음모에서 발견되는 기생충인데 눈꺼풀에도 옮겨갈 수 있어요. 저는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사면발이? 의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주로 성관계를 통해 전염됩니다. 음모 부위에서 시작해서 손으로 만지면서 눈으로 옮겨갈 수 있어요.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사타구니 쪽도 가렵지 않으셨나요? 남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환자분, 조금요. 그럼 그쪽도 검사가 필요합니다. 의사가 저를 봤습니다. 사모님도 검사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저요? 네. 부부간 전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이상했지요. 남편은 비뇨기과로, 저는 산부인과로 갔습니다. 같은 병원 건물 아니었지요.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30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면발이 감염 확진입니다. 남편분께서 옮기신 것 같네요. 머리가 멍했습니다. 비뇨기과에서 남편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쳤지요. 어떻게 나왔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감염됐대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차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은 학교에 가고 없었지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여보.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의사가 그러는데 성관계로 전염된대요. 나는 당신 외에 다른 남자랑 관계 가진 적이 없어요.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나도 없어. 네? 나도 당신 외에 다른 여자랑 관계 가진 적 없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감염됐어요? 당신이 외도했으면서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지. 뭐라고요? 당신이 외도했잖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안 했어요. 증거 있어? 내가 외도했다는 증거. 당신 눈에서 먼저 나왔잖아요. 당신이 먼저 감염된 거잖아요. 그건 당신한테 옮은 거야. 말도 안 돼요. 그날부터 집 안 분위기가 최악이 됐습니다. 남편은 계속 저를 의심했지요. 당신 요새 어디 다녀온 적 있어? 없어요. 거짓말. 정말 없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감염됐어? 같은 대화를 반복했습니다. 남편은 제 핸드폰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 줘봐. 왜요? 확인해야지. 볼 거 없어요. 난 아니니까. 잡아요 봐. 남편에게 핸드폰을 던지듯 줘버렸어요. 난 결백하니까요. 남편은 문자, 통화 기록, SNS 모두 확인했지요.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이었어요. 저는 외도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들이 눈치챘습니다. 엄마, 아빠랑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싸우잖아요. 요즘. 괜찮아. 걱정 마. 엄마가 안 괜찮아 보여요. 아들이 걱정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아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서요. 남편의 의심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당신 낮에 어디 갔어? 마트 갔다 왔어요. 영수증 보여줘. 여기요. 영수증까지 확인했습니다. 오늘 누구 만났어? 아무도 안 만났어요. 거짓말. 정말이에요. 집 밖을 나갈 때마다 보고해야 했습니다. 숨이 막혔지요.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영희야. 왜? 무슨 일이야? 나 남편한테 의심받고 있어. 의심? 뭘? 왜도? 네? 너가? 말도 안 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친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남편이 외도한 거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증거 찾아봐. 어떻게? 핸드폰 카드 내역 뭐든.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남편이 계속 너를 의심할 거야. 친구 말이 맞았습니다. 남편이 씻을 때 핸드폰을 몰래 봤습니다. 하지만 잠금이 걸려 있었지요. 비밀번호도 바꿔놨습니다. 카드 명세서를 확인했습니다. 이상한 항목들이 보였습니다. 한마음 모텔 15만 원, SS 호텔 25만 원, 출장 간다던 날짜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더 찾아봐야 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사설 탐정을 만났습니다. 남편 외도 의심되세요? 네. 어떤 정황이 있으신가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면발이 감염. 그건 확실한 증거예요. 하지만 남편이 저를 의심해요. 그럴 수 있죠. 공격이 최선의 방어니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진, 영상, 확실한 증거요. 비용이 기본 200만 원입니다. 2주간 미행 조사요. 큰 돈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겠습니다. 탐정이 남편을 미행했습니다. 일주일 후 첫 보고가 왔습니다. 수요일 남편분이 강남역 근처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자와 함께였나요? 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사진 있나요?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진이 왔습니다. 남편이 젊은 여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2주 후 최종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총 4회 모텔 출입. 3명의 다른 여성. 유흥주점 출입 2회. 호텔 1회. 상세한 사진과 영상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입니다. 탐정이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결혼 생활.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다녀왔어. 앉아요. 왜? 할 말 있어요. 거실 테이블에 남편의 외도 증거 서류를 놨습니다. 남편이 서류를 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이게 뭐야? 이래도 내가 딴 짓은 한 거라 생각해요.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이럴 수 있나요? 사설 탐정 고용해서 고작 2주 미행했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 여자 3명, 숙박업소 5번, 유흥업소 2번이 말이 돼요.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예요? 이 여자는? 대답해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이에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남편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그게 이유예요. 접대 때문에. 그렇게 됐어. 7년 동안요. 뭐요? 탐정이 조사했어요. 카드 내역 보니까 5년 전부터 계속 모텔, 호텔 갔더라고요. 남편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나를 의심했잖아요. 내가 외도했다고. 그건 당신이 외도하면서 왜 나를 의심한 거예요. 그냥 제발 저린 거라 생각해. 그렇게 해야 당신이 의심을 안 할 거라 생각했어. 역겨워요. 일어서며 말했어요. 우리 이혼해요. 뭐? 이혼? 네, 이혼해요. 난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아요. 안 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왜요? 아들 생각해. 아들은 핑계예요. 당신이 싫은 거죠? 그것도 있지만. 뭐요? 그것도 있지만? 다른 건 뭔데요? 결혼 파탄이 내 책임이라. 당신에게 줄 위자료가. 정직했습니다. 돈 주기 싫어서 안 해주겠다고요? 이 집도 예금도 다 내가 번 거라고. 나는 당신을 믿고 20년 동안 가정에 충실했는데. 그래도. 그리고 재산 분할도 받을 거예요. 나는 충분히 받을 만하다고 생각해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생각 좀 해보자. 싫어요. 당장 이혼해요. 안 돼. 나는 이혼 안 해. 남편이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별거를 시작했지요. 남편이 집을 나갔습니다. 잠깐만 나가 있을게. 마음대로 하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어디 가요? 한동안 따로 살 거야. 왜요? 아빠가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구나. 네, 그게 무슨?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아들이 안아줬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눈물이 났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이혼 가능한가요? 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가 됩니다. 남편이 거부하는데요. 재판 이혼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6개월에서 1년 정도요. 재산 분할은요? 부인이 전업주부셨으니 재산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요? 외도 증거가 명확하니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항변했습니다. 원고의 외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원고도 사면 발의에 감염됐습니다. 피고가 먼저 감염됐고 부부관계를 통해 원고에게 전염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의사소견서 제출하겠습니다. 의사소견서를 제출했지요. 피고의 눈꺼풀 감염이 먼저 발견됐고 이는 음모 부위에서 시작해 손을 통해 눈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추가 증거 제출하겠습니다. 탐정이 찍은 사진과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모텔 출입 사회. 3명의 다른 여성.
날짜, 시간, 장소 명시. 판사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할 말을 잃었지요. 피고 할 말 있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혼을 인정하십니까? 피고. 네, 인정합니다. 드디어였습니다. 재산 분할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총 재산 아파트 8억, 예금 2억, 총 10억. 재산의 50% 5억을 원고에게 지급하라. 판사가 판결했습니다. 위자료는 7천만 원. 총 5억 7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양육권은 원고에게. 피고는 매월 양육비 200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이 끝났습니다. 6개월 후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법원을 나왔습니다. 하늘이 맑았지요. 20년 결혼 생활 끝났습니다. 아프지만 홀가분했습니다. 아들과 둘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를 정리했지요. 남편 물건을 모두 치웠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엄마가 더 편해 보여요. 그래? 응. 요새 자주 웃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저는 편해졌습니다. 이혼 후 3개월.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일을 찾아야 했지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경력이 20년 전에 끊겼네요. 지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면접마다 거절당했습니다. 어떡하지? 고민이 깊었습니다. 우연히 동네 베이킹 클래스를 발견했습니다. 한번 배워볼까?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이었습니다. 오늘은 마들렌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이 시범을 보였습니다. 따라했지요. 와,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재미있었습니다. 매주 수업을 들었습니다. 쿠키, 케이크, 마카롱. 하나씩 배웠지요. 수진 씨, 정말 손재주가 좋으세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적으로 배워보는 게 어때요? 전문적으로요? 네. 제과제빵 자격증 따시면 가게도 차릴 수 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내 가게? 제과제빵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6개월 과정이었지요.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심히 배웠습니다. 반죽이 중요해요. 데코레이션은 섬세하게 하나하나 익혔습니다. 힘들었지만 즐거웠습니다. 6개월 후 자격증을 땄습니다. 합격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에서 제일 뿌듯한 순간이었지요. 이혼 재산 5억 7천만 원 중 1억을 투자했습니다. 동네에 작은 베이커리를 열었지요. 수진 베이커리. 간판을 달았습니다. 오픈날. 친구들이 왔습니다. 축하해. 고마워. 진짜 너 대단해. 아직 시작인데. 아니야. 20년 만에 다시 시작하잖아. 눈물이 났습니다. 오픈 첫날.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 새로 오픈했어요. 네. 크루아상 하나 주세요. 네. 첫 판매였습니다. 1,000원. 작은 돈이었지만 제가 번 첫 돈이었습니다. 20년 만에요. 뿌듯했습니다. 가게가 잘 됐습니다. 입소문이 났지요.
여기 빵 진짜 맛있어요. 사장님이 직접 만드세요. 네, 정성이 느껴져요. 단골이 생겼습니다. 매출도 늘었지요. 한 달에 80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순이익은 400만 원. 많지 않았지만 제가 번 돈이었습니다. 자랑스러웠지요.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엄마, 나 대학 붙었어. 정말? 축하해. 안아줬습니다. 엄마 덕분이야. 무슨 소리야. 내가 잘한 거지. 아니야. 엄마가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걸 보고 나도 힘냈어. 아들, 고마워. 나도 엄마처럼 강한 사람 될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년 후, 가게를 확장했습니다. 옆 공간이 비어서 인수했지요. 규모가 2배로 커졌습니다. 테이블도 놓았습니다. 카페처럼 꾸몄지요. 와, 넓어졌네요. 네, 편하게 앉아서 드세요. 손님들이 좋아했습니다. 직원도 2명 고용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케이크 주문 10개 들어왔어요. 그래? 열심히 만들자.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이혼 후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48이 됐지요. 가게는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월 매출 2,500만 원. 순이익 1,200만 원. 안정적이었습니다. 직원도 5명으로 늘었지요. 2호점도 준비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가게에 남편이 왔습니다. 3년 만이었지요. 수진아, 무슨 일이에요? 너 여기서 일해? 제 가게예요. 내 가게? 네, 제과점이에요.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단한데. 볼 일 없으면 가세요. 잠깐만. 뭐요? 미안해. 진심으로.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나 많이 후회해. 저는 안 해요. 뭐? 이혼한 거 후회 안 해요.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이 더 좋거든요. 남편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세요. 손님들 기다려요.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사장님 스토리가 감동적이라고 들었어요. 감동적이라뇨. 20년 전업주부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아직 성공했다고 하기엔 충분히 성공하셨어요. 인터뷰 기사가 났습니다. 45세 이혼 후 3년 만에 베이커리 2호점 오픈. 반응이 좋았습니다. 사장님 기사 봤어요. 대단하세요. 감동받았어요. 저도 힘냈어요. 많은 응원을 받았습니다. 이혼 후 4년. 2호점을 열었습니다. 지역에서 가장 상권 좋은 자리에 있었지요. 오픈날 아들이 왔습니다. 엄마 축하해. 고마워. 진짜 자랑스러워. 엄마도 내가 자랑스러워. 아들은 대학 2학년이었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지요. 친구들도 왔습니다. 수진아, 진짜 대단해. 우리가 다 뿌듯하다. 고마워 친구들아.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이혼 후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50살이 됐습니다. 수진 베이커리는 이제 3호점까지 생겼습니다. 연 매출 10억. 순이익 4억.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지요. 직원도 20명이 됐습니다. 한 방송사에서 출연 요청이 왔습니다.
사장님 스토리를 방송하고 싶습니다. 저요? 네. 다시 꽃피다 프로그램이에요. 인생 2막을 시작한 분들 이야기죠. 고민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도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받아들였습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이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남편 눈에서 사면발이가 발견됐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면발이요? 네. 성관계로 전염되는 기생충이에요. 시청자들이 놀랄 만한 내용이었지요. 남편이 외도했다는 증거였죠. 저도 감염됐고요. 그런데 남편이 오히려 사모님을 의심했다고요? 네. 자기는 안 했다고. 저보고 외도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증명하셨나요?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결정적 증거로 이혼에 성공하셨군요. 네. 쉽지 않았지만요. 이혼 후 어떻게 베이커리를 시작하셨나요? 처음엔 막막했어요. 20년 경력 단절로 가정주부로만 살았었으니까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베이킹 클래스를 우연히 듣게 됐고 재능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과 제빵 학원에 네, 6개월 동안 열심히 배웠어요. 힘들지 않으셨나요? 힘들었죠. 하지만 즐거웠어요. 20년 만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니까요. 성공 비결이 뭔가요? 포기하지 않은 거요. 구체적으로요? 처음엔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됐어요. 손님도 거의 없었고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빵을 구웠어요. 정성을 다했죠. 그랬더니 입소문이 났어요. 여기 빵 정말 맛있다고. 지금은 3호점까지 내셨죠. 네, 꿈만 같아요. 아드님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대학 3학년이에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혼이 아이에게 미친 영향은? 처음엔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제가 새로운 삶을 사는 걸 보고 오히려 힘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드님이 뭐라고 하던가요? 엄마가 강한 모습을 보여줘서 나도 힘냈다고 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도 그 말이 힘이 돼요. 같은 처지의 여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포기하지 마세요. 구체적으로요. 이혼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지만 두렵지 않으셨나요? 두려웠죠. 45세에 다시 시작한다는 게 어떻게 용기를 내셨나요? 이렇게 사느니 혼자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행복하신가요? 네, 정말 행복해요. 진심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갔습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지요. SNS에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감동받았어요. 저도 용기 얻었어요. 수진 베이커리 가봐야겠어요. 대한민국 아줌마들의 희망. 가게에 손님이 몰렸습니다. 사장님, 방송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응원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여성단체에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이혼 후 자립에 성공한 경험을 나눠주세요. 받아들였습니다. 강당에 200명이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시작했습니다. 저는 45세에 이혼했습니다. 20년 전업주부였고 아무 경력도 없었어요. 청중들이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베이킹을 배웠고 작은 가게를 열었어요. 5년이 지난 지금 3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많은 여성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연 후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저도 이혼 준비 중이에요. 두려웠는데 용기 얻었어요. 잘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느 날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아, 방송 봤어. 정말 대단하더라. 볼 일 없으면 끊을게요. 잠깐만.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뭐라고요? 나 많이 후회해. 다시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웃음이 났습니다. 당신 지금 농담하는 거예요? 진심이야. 저는 진심으로 싫어요. 수진아, 당신 없어도 잘 살고 있어요. 아니, 당신 없어서 더 잘 살아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후련했습니다. 가게 단골 중에 좋은 분이 계셨습니다. 52세 대학 교수님이었지요. 사장님, 오늘도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커피 한 잔 어떠세요? 네? 아니, 괜찮으시면요. 조심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좋아요. 카페에 앉았습니다. 저 방송 봤어요. 아,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5년 전에 이혼했어요. 그러세요? 네. 사장님처럼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대화가 편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요. 1년 후 교수님과 재혼했습니다. 조촐한 결혼식이었지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다행이다. 고마워, 아들. 엄마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안아줬습니다. 친구들도 축하해줬습니다. 수진아, 진짜 잘됐다. 고마워. 첫 결혼보다 훨씬 행복해 보여. 맞아. 지금이 진짜야. 이혼 후 7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52살입니다. 수진 베이커리는 이제 5점까지 생겼습니다. 프랜차이즈 문의도 들어옵니다. 사장님, 가맹 사업 고려해 보세요. 생각 중이에요. 연 매출 20억. 순이익 1억. 안정적인 중소기업이 됐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했습니다. 엄마, 나 취직했어. 정말? 축하해. 엄마 덕분이야. 무슨 소리야. 엄마가 포기하지 않는 모습 보고 나도 열심히 했어. 아들, 고맙다. 나도 엄마처럼 강한 사람 될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습니다. 책이요? 네. 많은 여성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어요. 고민 끝에 받아들였습니다. 6개월 동안 집필했습니다. 제목은 45세 다시 꽃피다였습니다. 출간 후 베스트셀러가 됐지요. 사장님, 책 읽고 이혼 결심했어요. 용기 얻었어요. 감동받았어요. 많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책 인쇄와 사업 수익 일부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새출발 여성지원재단. 이혼 후 자립하려는 여성들을 돕는 재단이었지요. 제과 제빵 교육 무료 제공.
창업 자금 지원, 법률 상담 지원, 심리 상담 지원. 사장님 덕분에 가게 열었어요. 고맙습니다. 새 인생 시작했어요. 보람 있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올해의 여성기업인 상. 시상식에 참석했습니다. 이수진 씨는 이혼 후 자립에 성공하고 다른 여성들을 돕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패를 받았습니다. 이 상을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우연히 전 남편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내 전 남편 회사에서 잘렸대. 정말? 응. 여자 잘못 만나서 회사 공금을 빼돌렸나 봐. 뭐? 지금 구치소에 있다던데. 재판 받으면 무조건 실형 확정이래. 안타까웠지만 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 너 그때 단호하게 이혼한 거 정말 잘한 것 같아.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과거는 과거였습니다. 이혼 후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55입니다. 수진 베이커리는 전국 10개 지점, 프랜차이즈 20개, 중견기업이 됐습니다. 직원 200명, 연 매출 100억. 상상도 못했던 성공이었지요. 아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엄마 할머니 됐어. 정말? 응. 공주님이래. 축하해. 병원에 갔습니다. 작은 손주를 안았지요. 아이고 이뻐라. 할머니 닮았죠?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손주 최고야.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저는 58이 되었어요. 오늘은 손주 돌잔치입니다. 가족이 모였지요. 재혼한 현재 남편과 아들, 며느리, 손주, 그리고 친구들. 건배. 수진이 인생 2막 정말 대단해. 고마워 친구들아. 우리가 다 뿌듯하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손주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미. 응, 우리 손주. 안아 올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벚꽃이 만발했지요. 13년 전. 저는 절망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면발이 감염. 의심과 배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성공한 기업인, 사랑하는 가족, 따뜻한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지요. 45세에 다시 시작한 인생. 지금은 완성됐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저는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감사하며 당당하게 나답게. 사면발이가 폭로한 7년의 거짓. 하지만 그것이 제게 준 것은 13년의 진실된 행복이었습니다. 수진 씨의 인생 이야기를 좋아요와 댓글로 공감을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 영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